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학원에서 양정고 2학년 수업 담당하고 있는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고 담당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오고 계속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입시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입시 전공과 과정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외부에 강연을 할 기회도 있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평소에 상시적으로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시험 범위는 기존 시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한 개 과가 조금 덜 들어가긴 했죠. 보통 3개 과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스페셜리스트 배제하고 2개 과만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됐고요. 올림포스 총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말고사 이후에 11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좀 특이한 이슈가 있어서 11월 모의고사가 올해 걸로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없어서 작년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외부 질문이 있었고요. 자, 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올림포스 모의고사가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학년들이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워낙 쉬운 내용들이어서 서술형에는 아예 교과서는 나오지도 않고요. 문제도 많이 적게 나왔죠. 외부 지문은 좀 특이한 점이 선택형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전체 6문제 서술형 중에 3문제가 외부 지문이었다는 건 우리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느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교과서입니다. 자, 다음 교과서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선택형 같은 경우 서술형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서술형은 배제하고 봐주시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법, 삽입, 요지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에서 서술형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배제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가 이제 어휘, 빈칸, 간접쓰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들이죠.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특이점이랄 거는 없고요. 모의고사가 이번에도 역시 어휘, 빈칸, 간접쓰기. 공통점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좀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들 위주로 역시 변형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부 지문이 어려웠죠. 선택형은 어법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 문항에서 요약문 완성, 빈칸 완성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했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서술형 문항에서 결국은 가장 분별력이 발생을 했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감점이 많이 발생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법이나 어휘 문항이 이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원래 양정고 시험이 어법 문항이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법 어휘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 전체 20문제 중에 어법 어휘 문항이 총 35%, 그러니까 선택형 중에 3분의 1이 넘는 문제가 순수 어법이랑 어휘 문장으로만 출제가 됐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어법 문항보다는 어휘 문항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25%, 4분의 1이 나왔는데요. 예전에 1학년 때 같이 보카블리어로 별도의 어휘 교재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2학년 들어서는 그런 별도의 어휘 교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휘 문항을 좀 덜 낼 수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유독 어휘 문항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 어휘 문항도 보면 원문에 나오지 않았던 어휘, 근데 원문에 나왔던 것과 동의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한 거죠. 되게 양정고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낼 때는 변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이번에는 어휘 변형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외부 지문, 역시나 양정고 시험에서 제일 광고하는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지문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서술형에서 일단 내용 찾아쓰기, 이게 지난 이야기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어서
우리 학생들이 감점을 많이 당했던 그런 유형인데 사실은 지난 중간고사 대비해서 외부 지문으로 읽어야 되는 이 지문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긴 했어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 페이지가 한 지문일 정도로 그것도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읽어야 되는 외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제 감점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코 짧지 않은 여느 모의고사 지문들보다 훨씬 긴 길이의 지문들을 가지고 서술형 내용 찾아쓰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술형을 풀 때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시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때죠. 근데 그 중에서 전체 문항의 절반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도 시험 문제를 잘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더욱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가에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예비고 1도 있을 것이고 예비고 2, 예비고 3 모두 다 있을 텐데, 우선 예비고 1, 2 학생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외부 지문에서 변별력이 발생을 하고 결국 등급을 결정하는 게 외부 지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로 제시되는 지문들, 출제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감점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공부를, 대비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문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유형이 출제될지 타당한 변형을 접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수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지문에 대한 세밀한 이해 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여러 차례 읽고 여기 읽는다는 건 영어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어 해설지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이 좀 본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 있을 때 어떤 유형으로 변형이 돼도 우리가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단어 몇 개 좀 보고 전체 주제 파악하고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문장 위주로만 그 지문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 내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아야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식의 피상적인 학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양정고가 지문의 변형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감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외부 지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평소에 어휘를 많이 충분히 쌓아두고 구문에 대한 실력을 탄탄하게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 해석과 독해는 다르잖아요. 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지문,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기본 학습 방법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각 수능형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자, 이게 이제 2학년들, 지금 2학년들은 느끼겠지만 작년 1학년 때 시험 대비 지금 2학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양정고 시험이 서술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형이 좀 많이 중요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양정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 많은 친구들도 이 서술형에 대한, 그리고 이 서술형에서는 꼭 어법 문항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 연습을 하는 것이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비고 3학년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번 영어는 굉장히 어려웠죠. 국어 수학도 어려웠는데 영어까지 어려우니까 불수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방향성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 포함해서 영어를 공부해왔던 방식에서 약간의 관점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닌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요소들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내신 수업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지문에 대한 완벽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해석을 읽어주고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의 특징을 짚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나 이 지문의 논리 전개상의 특징들을 모두 다 낱낱이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소화하고 쉽게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모이를 씹어주는 심정으로 잘게 쪼개서 이해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떤 유형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제시를 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요 문장에 대한 반복 수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을 그리고 어휘를 제가 앞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가장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예비고 3 정도가 됐는데도 어법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법 문항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국문이 복잡해지게 되면 사실 어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아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고 이게 결국 학생들의 성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내신 수업이 됐든 그다음에 수능 대비 수업이 됐든 좀 원리, 근본적인 기초를 강조하는 충분히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념 설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휘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휘를 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어, 그 다음에 유의어, 단위어, 유사어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어휘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질문도 당연히 대응이 내신 기반에도 이루어지는데요. 평소에 이제 그 외부 지문 때문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내신 기간에도 평소에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면서 외부 지문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 테스트 제가 직접 분석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양정고 시험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특징에 맞는 그런 문제를 직접 제가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기회를 더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워낙 복습하는 걸 기회를 하다 보니까 복습 노트를 통해서 평소에 진행을 복습을 집에 가서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특징 숙달이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능 대비 수업이겠죠. 지금 이 방학 시즌 이런 시기에 그리고 내신을 대비하지 않는 기간에 수능 대비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답이 그거야 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읽어봤더니 답이 그거예요 라는 대답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게 이런저런 이유로 정답의 근거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학생들이 말할 수 있게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이 필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이게 사실은 수능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읽어주는 해석, 제가 적어주는 몇몇의 판서 그런 걸로는 수능 대비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유형별로 우리 학생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어떻게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제파, 각 지문에서 주제를 빠르게 골라내는 방법, 연습이 필요한데요. 저랑 오래 공부를 했던 친구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독해 수업이라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법과 어휘를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 영어에서 독해와 어법과 어휘, 나아가서 서술형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종합적인 과목이기 때문이죠. 구문 분석도 그런 차원인데요.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각 문장의 요소별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장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문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더 세밀하게
토비경, 돋보기를 가지고 그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평소에 수능 대비 수업, 내신 수업 마찬가지지만 역점을 두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에 판서가 많아요.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외우기 싫어하는 어휘를 어떻게든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노하우나 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그냥 뿌리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어휘의 어떤 묶음들을 평소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테스트, 복습 노트는 내신 기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진학지도라는 측면을 강조를 드려야 하는데 특히 우리 3학년이 되는 친구들 그리고 1학년, 2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입시에 대해서 아직 본인이 실전으로 겪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는 것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전문가 교육도 많이 수료를 했고 제가 또 다른 데서 강연을 한 경험 그 다음에 제가 실전에서 인상적으로 했던 수많은 상담 데이터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지를 정말 수시로 상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영어 선생님들,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 일은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려면 납득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입시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입시 지도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제가 낸 테스트, 제가 수업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시험에 또 반영이 되었는지 간단히 몇몇만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양정고 2학년 기말고사의 특징은 어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가지고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아래가 제가 직접 학생들과 수업한 후에 학생들 대상으로 출제했던 테스트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출제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역시 어휘인데 아래에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번 봤던 테스트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어휘상 틀린 건 2개 찾는 거였는데 제가 모두 다 실제 동일하게 연습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